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허름한 연습실에서 홀로 춤추던 한 청년이 세계 문화 외교의 상징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감동 느낌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바로 박진영과 K-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공담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한국 대중음악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발라드와 트로트가 주류를 이루던 그때 서울 어느 허름한 연습실에서는 한 청년이 혼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영이었어요. 당시 박진영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저런 스타일은 대중에게 안 먹힐 거야.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했죠. 내 음악은 언젠가 세상을 흔들 거야. 그 시절 한국 가요계는 정말 보수적이었습니다. 댄스 음악이라고 해봤자 뽕짝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힙합이나 R&B 같은 장르는 거의 금기시되던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박진영은 달랐어요. 그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 프린스 같은 아티스트들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연습실에서 홀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보낸 그 시간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는 조언들 사이에서도 그는 꿋꿋이 버텼어요. 박진영은 그때부터 이미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왜 한국 음악은 항상 서구의 것을 따라가기만 해야 하지? 우리만의 색깔로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는 없을까? 1992년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데뷔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작은 방송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명도 시설도 초라했지만 박진영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무대보다 강렬했어요. 첫 무대에 선 박진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아해하며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가 노래를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던 그 청년이 훗날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세계로 이끌 주역이 될 것이라는 걸. 그가 만들어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이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되어 문화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데뷔 무대를 마친 후 박진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언젠가 우리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날이 올 거야.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꿈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저는 1994년을 기억합니다. 박진영이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한 해였죠. 그의 데뷔 무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무대보다 더 강렬했거든요. 박진영의 음악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가요계가 익숙해하던 멜로디나 리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힙합과 R&B의 요소를 한국 음악에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이 그 시작이었죠.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어요. 젊은 층에서는 신선하다, 뭔가 다르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기성 음악인들과 평론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음악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너무 미국 흉내만 내는 거 아니야? 박진영은 이런 비판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구 음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감성을 그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했어요.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같은 히트곡들이 연이어 나온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였죠. 1990년대 중반, 박진영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꿈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접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키워내서 우리만의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박진영의 이런 생각이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6년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기획사를 설립했어요. 초창기 JYP는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도 몇 명 없었고 사무실도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진영의 비전은 거대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탄생할 거야. 그가 처음 키워낸 그룹이 바로 GOD이었어요. GOD의 성공을 통해 박진영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방향이 맞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의 진짜 꿈은 훨씬 더 컸거든요. 박진영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한다. 당시로서는 정말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꿈을 말이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박진영의 도전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음악 산업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건 전략이야. 그 전략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원더걸스였습니다. 박진영은 원더걸스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를 떠올립니다. 한국 가요계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였어요.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의 생각은 달랐어요. 국내에서만 경쟁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한다. 그때만 해도 K-팝의 해외 진출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 진출조차 쉽지 않던 시절에 박진영은 아예 미국을 목표로 삼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다.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성공한다고? 현실을 좀 봐라. 하지만 박진영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2003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 음반사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렸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진영입니다. 저희 가수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음악? 미국에서 통할 리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 차가운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박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10대들이 핵심이야. 인종차별 의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어린 세대를 공략해야 한다. 박진영의 이런 분석이 나중에 원더걸스의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컨셉트와 노래 그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2007년 원더걸스가 탄생했습니다. 선예, 예은, 선미, 유빈, 소희로 구성된 이 그룹에 박진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아이들을 통해 한국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원더걸스의 샤오미가 한국에서 데이트를 치자 박진영은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08년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죠. Nobody라는 곡으로 미국 도전에 나선 원더걸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아시아 가수에 대한 편견까지 수많은 장벽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박진영은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 곳곳을 다니며 홍보 활동을 펼쳤어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작은 무대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미국 그룹의 투어에 원더걸스가 오프닝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수많은 미국 10대들이 원더걸스의 Nobody에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09년 10월,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원더걸스의 Nobody가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거예요. 76위였지만 이것은 한국 가수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팝 시장의 문을 처음 열어젖힌 순간이었어요. 저는 2009년 10월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정말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날이었어요. 원더걸스의 Nobody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 76위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박진영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003년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해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에. 하지만 이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원더걸스는 2009년 여름 내내 미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와 함께한 북미 투어에서 매일 밤 무대에 올랐고 수없이 많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어요. 미국의 10대들이 Nobody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 중독적인 멜로디와 안무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이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미국 청소년들을 보며 박진영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음악이 통한다. 빌보드 핫백 진입이라는 성과는 단순한 차트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시아 음악이 서구 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특히 29년 만에 아시아 데뷔 가수 빌보드 진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박진영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종차별 의식이 덜한 미국 10대 시장을 공략한 게 통했다. 미국 프로듀서나 작곡가의 도움 없이 한국의 컨셉트와 노래 그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이 효과를 봤다. 이 말에는 그의 전략적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영의 진짜 꿈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원더걸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더걸스의 빌보드 진입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다른 기획사들도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영이 해낸다면 우리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진출은 단순히 좋은 음악만으로는 안 되는 복잡한 영역이었거든요. 박진영은 원더걸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진영의 노력은 더욱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EPM, Miss A 같은 그룹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이 꿈꾸던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원더걸스의 빌보드 진입이 K-팝 역사의 첫 장을 연 것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대서사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언젠가 우리 음악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올 것이다. 박진영의 이 예언은 10여 년 후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이 바로 그가 키워낸 아티스트들이었어요. 저는 2010년대를 K-팝의 진짜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이 원더걸스로 연 그 문을 통해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세계로 나아갔거든요. 하지만 박진영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2015년 박진영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었어요. 한국, 일본, 대만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이 다국적 그룹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아보자. 트와이스의 우아하게가 데이트를 치면서 박진영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성공한 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박진영은 스트레이 키즈라는 보이그룹을 데뷔시켰어요. 이 그룹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음악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진영은 스트레이키즈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큰일을 해낼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데뷔 초부터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2018년부터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각국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보이그룹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나? 그리고 2022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앨범 ODDINARI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것은 JYP 소속 아티스트로는 최초의 빌보드 200 1위였어요. 박진영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더걸스로 시작된 그의 꿈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했어요. 맥시던트, OSTAR, 락스타, 에이트, 합까지 연속으로 발매한 앨범들이 모두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4집 카르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7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이죠.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나요? 1956년 빌보드 200이 시작된 이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차트에 진입한 모든 앨범을 1위로 데뷔시킨 최초의 아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도 링킨 파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트와이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켰고 빌보드 200에도 여러 차례 진입했어요. What is Love, YES or YES, The Feels 같은 곡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박진영은 이런 성과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1990년대 연습실에서 혼자 춤추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지만 그의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음악 프로듀서에서 문화 외교관으로의 변신 말이죠. 저는 2020년대가 K-팝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진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박진영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음악 프로듀서가 아니라 K-팝 산업의 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그를 K-팝의 대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트레이 키즈의 빌보드 200 연속 1위 행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가 차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대서특필했어요. CNN, BBC 같은 세계적인 언론들도 이들의 성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K-팝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가 세계 차트 1위에 오르고 한국의 춤과 패션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되는 시대를 연 것이죠. 2023년 박진영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 그리고 우리 문화가 단순히 알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박진영의 진짜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이 정부의 눈에 띄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정부도 K-팝의 문화 외교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았어요. 박진영의 JYP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런 흐름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와이스는 각국의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2024년
박진영에게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문화정책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K-팝 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박진영은 이 제안을 받고 깊이 고민했어요.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활동해온 그가 공적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박진영의 이런 생각이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편 해외에서는 박진영을 K-팝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업적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타임즈는 그를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포브스는 그를 문화산업의 혁신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박진영은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2025년의 놀라운 발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2025년 9월 9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소식은 정말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박진영 JYP 대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내정.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수이자 현역 프로듀서가 장관급 직책에 임명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 빌보드마저 이 소식을 긴급히 보도하며 문화가 외교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표를 들어보면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박진영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를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발표가 나자 전 세계 언론들이 들썩였어요. CNN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문화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NHK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어요. 박진영 본인도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 그의 이런 말에서 우리는 박진영의 진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영광이나 명예보다는 K-팝과 한국 문화 전체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이 더 컸던 거죠. 해외 음악 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는 박진영의 위원장 취임은 음악이 국경을 초월한 소통의 언어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스트레이 키즈와 트와이스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을 키워낸 분이 이제 국가적인 일까지 맡게 되다니. 전 세계 K-팝 팬들이 이 소식을 축하하며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하지만 박진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추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의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화려한 성공을 이룬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순간 박진영은 단순한 가수나 프로듀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진정한 문화 외교관이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1990년대 허름한 연습실에서 홀로 춤추던 청년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 문화 외교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과 K-팝이었어요. 박진영의 위원장 취임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예가 아니라 K-팝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음악이 국가의 정책과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음악가가 외교관이 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박진영 본인은 이런 관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후배 아티스트들이 저처럼 혼자서 해외 음반사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죠. 또한 그는 K-팝을 통한 문화 교류의 확대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와의 진정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와 트와이스 같은 그의 아티스트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했어요. 이제 그들의 음악 활동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 외교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스트레이 키즈는 우리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어요. 박진영의 새로운 도전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K-팝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아티스트 교육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박진영이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제 꿈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문화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박진영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음악가에서 문화 외교관으로, 개인의 꿈에서 국가적 사명으로.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며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K-팝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자부심이 아닐까요? 박진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이 더 도약해서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름한 연습실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꿈이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대한 비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동 느낌에서 들려드린 박진영과 K-팝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1990년대 연습실에서 혼자 춤추던 청년이 세계 문화 외교의 상징이 되기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진영과 그가 키워낸 아티스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동 느낌은 항상 여러분께 진실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도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박진영과 K-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